장민준 장군의 집무실에는 싸늘한 긴장감과 함께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다. 오후 늦은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들어와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의 표지에 닿았다. 그 표지에는 해병대 제1사단 안전관리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이 정갈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의 이름인 장민준 준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보고서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빚어낸 예술품을 감상하는 예술가와도 같았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야망과 권력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거짓말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지난 몇 주간 그는 이 보고서의 모든 수치를 100%로 맞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해병대원 개인 안전장비 지급률 100%, 정비 부품 보유율 100%, 시설 안전점검 완료율 100%, 그 어떤 사소한 허점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숫자들의 향연이었다. 이 보고서를 본다면 누구라도 감탄하며 그의 뛰어난 지휘 능력에 찬사를 보낼 것이 틀림없었다. 장민준은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강서연 그 여자가 아무리 깐깐하게 굴어도 더 이상 트집 잡을 여지가 없을 거야. 그는 해병대 사령관 강서연을 항상 깔보고 있었다. 남성 중심적인 군대 조직에서 여성 사령관이 올라온 것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녀의 원칙주의적인 태도를 융통성 없는 고집으로 치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 완벽한 보고서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의 눈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 머물렀다. 총책임자 서명 칸에 자신의 이름이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박서준 대령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약간 흐트러졌다. 박서준. 그의 참모장이자 지난 일주일간 이 위장 공작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한 인물이었다. 그는 장민준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우려가 많은 성격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서준 대령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자신이 서명해야 할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시선은 장민준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준장님, 최종 보고서입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장민준은 그의 표정을 읽으며 옅은 비웃음을 지었다. 왜 그래? 표정이 좋지 않군. 자네 서명만 하면 끝이야. 뭐가 그렇게 힘든가? 그게 준장님,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기지로부터 올라온 진짜 현황 보고서는 이 보고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여전히 낡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고 정비사들은 부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전시설들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박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에 들린 펜은 마치 불에라도 댄 듯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 한 장의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는 거대한 거짓말의 공범이 되는 것이었다. 평생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온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다. 장민준은 박서준의 나약함을 가소롭게 여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박서준의 온몸을 뒤덮었다. 이철호 아니, 박서준, 자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현실을 봐. 군대에서 서류가 현실이야.
이 보고서가 완벽하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문제 삼을 수 없어. 그리고 정수진 그 여자가 뭘 알겠어. 어차피 몸으로 때우는 건 다 남자 해병대원들인데 여자가 해병대의 땀 냄새를 알기나 하겠나. 장민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성별 편견을 드러냈고 그 말은 박서준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지난 일주일간 장민준은 각 기지 지휘관들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모두 책임질 각오를 하라. 는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지시에 반발하는 몇몇 양심적인 간부들을 보복 인사로 좌천시켰다. 박서준은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족과 미래가 모두 장민준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서 서명하지 않고 뭘 하나? 이 정도면 그 여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야. 장민준의 윽박지르는 목소리에 박서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맹세했던 군인의 명예와 양심이 소리 없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영혼은 이제 장민준의 거짓말에 속박되었다. 장민준은 박서준의 서명을 확인하고 다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했어. 박서준, 자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 대신 싸늘함만이 감돌았다. 박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굽어 있었다. 장민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서명을 휘갈겼었다. 그에게 서명은 책임의 상징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완벽한 허구의 세계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향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내일 아침 이 보고서는 그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명할 것이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위장 공작을 떠올렸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았다. 모든 악기가 그의 손짓 하나에 움직였다. 백령도 기지에서는 해병대원들이 급하게 구입한 중고 야간 투식용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장비들은 안전기준에 한참 미달했지만 보고서를 위한 사진에는 완벽하게 최신 장비로 보였다. 통신 장비들도 마찬가지였다. 고무 부분이 딱딱하게 굳은 낡은 장비들 위에 임시로 새 고무 패킹을 덧대어 마치 새 것인 것처럼 위장했다. 해안 소초에서는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 고장난 해안 감시 레이더를 몇 시간 동안만 작동하도록 임시로 수리했다. 현장 지휘관들이 이런 상태로는 야간 경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장민준은 보고서에 완벽하게 나오면 그만 이라며 그들의 항의를 묵살했다. 김포 해병대 항공단에서는 상륙기동 헬기의 정비 현황을 조작했다. 실제로는 기체 결함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포항기지의 상륙 돌격 장갑차도 마찬가지였다. 침수 방지용 가스켓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는 모든 정비가 완료되고 성능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현장의 정비사들은 이런 거짓 보고를 하면서도 언젠가 큰 사고가 날까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장민준의 위협 앞에서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다.
장민준의 측근들은 각 기지를 돌아다니며 현장 지휘관들을 압박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장민준의 의지를 대변하는 메아리였고 그들의 눈빛은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일부 양심적인 간부들은 반발하려 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이미 좌천된 선배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결국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장민준은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각 기지에서 올라온 진짜 현황 보고서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했고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그의 눈에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작전이었다. 내일이면 그는 이 완벽한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과시하고 강서연 사령관에게도 그의 실력을 인정받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푹신한 쿠션을 등에 기대었다. 눈을 감자. 내일 있을 회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자신의 발표에 감탄하며 박수를 치고 강서연 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칭찬할 것이다. 영광입니다. 사령관님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과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자신의 모습이 번갈아 보였다. 그는 자신이 파멸의 무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 내일은 영광의 날이었다. 하지만 그가 서게 될 무대는 영광의 단상이 아니라 심판대였다. 그가 자신 있게 제출할 보고서는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 올감이었다. 그날 밤 장민준은 내일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전 해병대 앞에서 영웅이 될 순간을 상상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가 꾸는 영광의 꿈은 곧 최악의 악몽으로 바뀔 것이었다. 정수진 대장과 한정호가 준비한 진실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장민준 준장의 거짓말은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장민준 준장의 집무실에서 겨우 빠져나온 박서준 대령의 발걸음은 터벅거렸다. 그의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거대한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해병대 사령부 총사령관 강서연 대장의 집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해병대 총사령관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자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만 그 자리에 앉은 강서연은 냉철한 눈빛으로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리지만 그녀는 해병대 내부에 도사린 부패와 거짓말이라는 진짜 귀신들을 잡기 위해 사령관이 되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정호 감찰실장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자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설계자였다. 그의 손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장민준 준장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사령관님, 최종 보고 드립니다. 한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진실을 추적해온 자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책상 앞에 서서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증거 자료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자료는 장민준 준장의 관사 수리 내역서였다.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시설 보수 및 개선 예산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였다. 그 옆에는 해병대 각 기지의 안전 예산 내역서 사본이 함께 놓여 있었다. 해병대원 개인 안전 장비 교체, 노후 시설 보수 항목에 할당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아예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이었다. 두 서류를 비교하면 장민준이 해병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보시다시피 8천만 원이 각 기지의 안전관리 예산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려져 준장의 관사 수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용물 횡령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한정호의 설명에 강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장민준이 해병대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에 분노했다. 그녀에게 해병대원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였다. 두 번째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다. 각 기지에서 올라온 비공식 보고와 제보 자료들이었다. 한정호는 지난 몇 주간 장민준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각 기지의 하위 간부들과 직접 접촉했다. 그들은 보복 인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한정호의 끈질긴 설득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는 그의 신념에 용기를 얻어 진실을 털어놓았다. 백령도 기지에서는 낡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습니다. 렌즈에 금이 가고 충격 흡수 패드가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민준 준장은 며칠 전 중고 장비를 급하게 구입하여 사진만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00% 교체 완료라고 거짓말을 했겠죠? 한정호가 준비한 사진이 태블릿 화면에 나타났다. 희미한 초록빛 속에서 낡은 야간 투시경을 쓴 해병대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옆에는 개인 장비 지급률 100%라고 적힌 장민준의 보고서 사본이 함께 띄워져 있었다. 그 대비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노골적이었다.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기밀 유지가 전혀 안 되는 장비들 위에 새 고무 패킹을 덧대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포항기지의 상륙 장갑차는 침수 방지용 가스켓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정비사들은 언제 큰 사고가 터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정호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고장난 해안감시 레이더를 임시로 땜질해 놓은 사진, 기체 결함으로 수리가 필요한 김포의 상륙기동 헬기 현황 보고서, 모든 증거는 장민준의 거짓말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질적인지를 보여주었다. 강서연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정호는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장민준은 자신의 지시에 반발하는 간부들을 보복 인사로 좌천시켰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모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치를 떨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강서연은 한정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모두 모아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한정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수고했네. 김 실장,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장민준이 스스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될 거야. 군기강이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지휘관의 책임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줄 필요가 있어. 나는 내일 그가 제출할 허위 보고서와
자네가 가져온 이 진실의 자료들을 모든 해병대 지휘관들 앞에서 대비시킬 거야. 강서연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장민준의 오만함이 곧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정호는 강서연의 전략에 감탄했다. 그는 장민준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고 의기양양하게 회의에 참석할 것이고, 그때 강서연의 진실의 칼날이 그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명 받았습니다, 사령관님. 한정호는 경건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진실의 승리를 향한 희망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한정호가 나간 후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 녹음 파일, 장부 사본, 그리고 증언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대원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굳은 의지였다. 그녀는 내일 있을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며 고요한 밤의 어둠 속으로 잠시 침잠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차분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민준 준장의 지시는 파도처럼 각 기지로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 보고서를 뒷받침할 현장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전례 없는 위장 공작을 명령했다. 그 명령의 무게는 현장 지휘관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들의 양심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지만 장민준의 보복성 인사와 협박은 그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버렸다. 울릉도 기지의 통신장교인 김민재 소령은 고장난 통신장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보고서상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형 장비로 전량 교체 완료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대부분의 장비는 고무 패킹이 딱딱하게 굳어 기밀 유지가 불가능했고 배터리 잔량도 불안정했다. 이런 상태로는 작전 중 통신 두절이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틀 전 장민준 준장의 참모장이었던 박서준 대령이 직접 찾아와 사진만 완벽하게 찍어보내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준장의 명령을 전달하는 데에 단호했다. 김민재 소령은 결국 부하들에게 임시로 새 고무 패킹을 덧대는 작업을 지시했다. 장병들은 이유를 모른 채 묵묵히 지시를 따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불만이 교차했다. 소령님, 이렇게 땜질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재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민준이 보복 인사를 단행했던 다른 간부들의 소식이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소신 있는 행동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결국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다 해결될 거다. 라는 공허한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병사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은 그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진해의 해병대에서는 더욱 위험한 위장 공작이 진행되었다. 상륙 돌격 장갑차의 정비 책임자인 최현석 중령은 침수 방지용 가스켓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여러 대의 장갑차에서 가스켓이 손상되어 작전 중 침수될 위험이 있었고 이는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는 장비 교체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정비 완료 및 성능 시험 통과 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장민준의 측근들은 단호했다. 초에 중령, 보고서가 완벽하면 그만이야. 자네가 뭘 그렇게 걱정하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돼. 지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들의 무책임한 말에 최현석 중령은 치를 떨었다. 그는 결국 허위 보고서에 서명했고 그날 밤 정비창에 홀로 남아 침수된 장갑차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웠고 만약 이 장갑차를 타고 임무에 나갈 해병대원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다. 김포 해병대 항공단에서는 상륙기동 헬기 2호기의 정비 현황이 조작되었다. 이 헬기는 기체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지만 장민준의 명령으로 모든 점검 완료로 기록되었다. 정비사들은 불안해했지만 상부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장민준의 지시는 각 기지를 돌아다니며 현장 지휘관들을 압박하는 그의 측근들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들은 장민준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일부 양심적인 간부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들은 곧바로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다른 간부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보복 인사에 대한 두려움은 진실을 말하려던 모든 용기를 짓밟았다. 한편 정수진 사령관은 한정호 감찰실장으로부터 각 기지의 급작스러운 변화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 기지에서 올라온 은밀한 정보들이 놓여 있었다. 사령관님, 장민준이 지난 일주일간 각 기지에서 대대적인 위장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고 장비를 급하게 구입해서 사진만 찍고 고장난 시설들을 임시로 수리해서 며칠만 버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현장의 지휘관들은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장민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병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야. 장민준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가 아무리 위장해봤자 우리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어. 오히려 이런 위장 공작 자체가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거야. 강서연은 장민준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오히려 그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정회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 정훈 긴급 안전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도록 해병대 예하 모든 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을 전원 참석시켜 장민준에게는 해병대 제1사단의 모범적인 안전관리 사례를 전 해병대에 전파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통보해 한정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서연의 계획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장민준이 스스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할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해병대 전체의 군기강의 중요성과 지휘관의 책임을 깊이 각인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장민준은 내일 있을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전 해병대 앞에서 영웅이 될 순간을 상상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가 꾸는 영광의 꿈은 곧 최악의 악몽으로 바뀔 것이었다. 강서연과 한정호가 준비한 진실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장민준 준장의 거짓말은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 장민준 준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에 들뜬 흥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지휘관 그 자체였다. 그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제복을 꺼내 입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은 그의 어깨를 더욱 넓어 보이게 했고 가슴팍에 빛나는 준장 계급장은 그의 자부심을 더욱 드높였다. 그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는 완벽하게 제본된 보고서를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보고서는 마치 그의 성공을 보증하는 마법의 서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에 올라타 해병대사령부로 향하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지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상상뿐이었다. 그는 강서연 사령관이 이 보고서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 그리고 동료와 후배 장성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영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여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인지 보여주는 시간이 왔어. 그의 확신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그 완벽함은 진실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것은 파멸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한편 해병대사령관 강서연 대장의 집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밀한 준비로 인해 약간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확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장민준이 제출할 허위 보고서와 대비되는 진실의 증거 자료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정호 감찰실장은 그녀의 곁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각 기지에서 제보된 사진, 녹음 파일, 장부 사본, 그리고 증언서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부 양심적인 현장 지휘관들로부터 마지막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한정호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은 단순히 장민준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해병대의 골마 터진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강서연은 한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했네. 한 실장. 이제 남은 건 장민준이 스스로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야. 그녀는 장민준의 오만함과 허영심을 철저히 이용했다. 그의 완벽주의와 과시욕은 그를 이 공개적인 심판의 장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장민준의 완벽한 보고서가 그가 스스로 목에 건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오전 9시 30분. 장민준은 강서연 사령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모든 기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완벽하게 제본된 보고서를 강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표지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수고했네, 장준장. 정말 두꺼운 보고서군. 강서연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장민준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나? 물론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제 지휘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보고서의 정확성을 보증합니다. 이번에는 단 하나의 허위 내용도 없습니다. 장민준의 말에는 거짓된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서랍에는 장민준의 보고서와 정반대되는 진실의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2개의 보고서, 2개의 현실이 곧 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떤 추가 질문을 받아도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뜻이겠군. 당연합니다. 저는 모든 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모든 수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이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장민준은 거만하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목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알겠네. 그렇다면 내일 오전 10시 해병대사령부 대강당에서 정군 긴급 안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겠네. 장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전 해병대의 고위 간부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강서연 사령관에게도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는 자신이 영광의 무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파멸의 무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강서연은 기뻐하는 장민준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준장, 내일은 자네의 지휘 능력과 보고서의 정확성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검증되는 자리가 될 거야. 준비는 철저히 해오도록. 장민준은 강서연의 경고를 오히려 격려로 받아들였다. 걱정 마십시오. 사령관님, 내일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집무실을 떠났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일 그가 서게 될 무대가 영광의 단상이 아니라 심판대라는 것을. 그가 자신 있게 발표할 보고서가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 올감이라는 것을 말이다. 강서연은 장민준이 사라진 후 조용히 한정호를 불렀다.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그가 작성한 보고서와 우리가 확보한 진실의 자료들을 모든 참석자들의 자리에 배포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거짓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해병대사령부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전국 각지에서 해병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교육사령관, 군수사령관, 각 전투부대장들과 참모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긴급 회의 소집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회의 주제가 해병대 제1사단의 모범적인 안전관리 사례 발표라는 것을 듣고는 오늘의 주인공인 장민준 준장을 부러움과 시샘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당의 공기는 기대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민준 준장은 강당 맨 앞줄 중앙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앉아 동료들과 후배, 장성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현장 중심의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이끌다 보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겸손한 척하는 말투에는 실제로는 우쭐함이 가득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악수를 청하는 손들을 뿌리치지 않았다.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한껏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는 무대 위를 올려다 보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용을 보여주는 상륙 돌격 장갑차 편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늘의 안전관리 모범 사례 발표 해병대 제1사단 장민준 준장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이 무대는 오직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강서연 사령관도 결국 자신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는 속으로 환호했다. 마침내 회의 시작 시간이 되었다. 강당의 모든 문이 닫히고 조명이 어두워졌다. 사회를 맡은 공보실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경건했다. 지금부터 해병대 사령관 주관, 정훈 긴급 안전지휘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모든 지휘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정수진 사령관이 수행원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강당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강당 안의 모든 거짓과 기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보였다. 장민준 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지만 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받게 될 찬사와 영광만을 생각했다. 모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연 사령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웅성거림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해병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 장민준 준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매우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 전 해병대에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민준 준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강서연 사령관의 칭찬은 그에게 최고의 보상이었다. 마침내 그 여자도 내 능력을 인정하는구나. 그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서연의 말에 숨겨진 의도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승리했다는 사실에만 도취되어 있었다. 장민준 준장, 발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연 사령관의 부름에 장민준 준장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그는 더욱 자신감에 넘쳤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사령관님과 선후배 지휘관 여러분,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저희 해병대 제1사단의 안전관리 성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달간 혁신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민준 준장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다. 화면에는 각종 수치들이 화려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해병대원 개인 안전장비 지급률 100%, 정비 부품 보유율 100%, 시설 안전점검 완료율 100%라는 완벽한 숫자들의 향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저희 해병대 제1사단은 모든 안전지표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다. 장민준 준장은 계속해서 각 기지별 현황을 발표했다.
울릉도 기지는 해병대원 야간 투시경을 최신 규격으로 전량 교체 완료했으며 모든 통신 장비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듣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했다. 모든 슬라이드는 화려한 사진과 그래프로 채워져 있었고 그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내어 나아가 진해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는 모든 정비 점검이 완료되어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포의 상륙 기동 헬기 역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부하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참석한 지휘관들 사이에서 감탄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였기 때문이다. 장민준 준장은 이런 반응에 더욱 우쭐해졌다. 그는 정수진 사령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장민준 준장은 마무리 멘트를 준비했다. 이상으로 저희 해병대 제1사단은 사령관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그 어떤 위험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해병력을 구축했음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저희의 성공 사례가 전 해병대에 확산되어 우리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강한 해병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끝! 장민준 준장이 경례를 붙이자 강당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강서연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도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강서연 사령관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강당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장민준 준장은 여전히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을 향한 찬사에 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강서연 사령관을 향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강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옆으로 걸어갔다. 장준장!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네. 이렇게 완벽한 보고서는 처음 봐. 그녀의 말에 장민준은 더욱 기뻐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한 척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강서연의 다음 말이 그의 미소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강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이 완벽한 보고서와 현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의 내용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장민준 준장의 화려한 발표 자료 대신 충격적인 현장 사진이 나타났다. 첫 번째 사진은 울릉도 기지에서 찍은 것이었다. 렌즈에 금이 가고 충격 흡수 패드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야간 투시경을 쓴 해병대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옆에는 장민준의 보고서에 명시된 야간 투시경 100% 최신 규격으로 교체 완료라는 문구가 대비되어 있었다. 장준장, 이것이 자네가 말한 최신 규격으로 교체 완료된 야간 투시경인가? 강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장민준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정수진 사령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통제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었지만 그의 발밑의 땅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스크린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이번에는 고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기밀 유지가 전혀 안 되는 통신 장비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 옆에는 통신장비 첨단 기술 적용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완료라는 거짓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장민주는 입술이 바싹 말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강서연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진해 해병대의 해안감시 레이더였다. 절반 이상이 고장나서 임시로 땜질해 놓은 레이더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자네가 말한 완전히 현대화된 감시시설인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야간의 안전한 경계를 보장하겠다는 건가? 장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당에 앉은 수백 명의 지휘관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처음의 부러움과 시샘이 아닌 의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칭찬했던 모범 사례가 실은 해병대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다. 강서연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장민준을 향했고 그 시선은 마치 그를 벌거벗기는 듯했다. 떼어 놀라운 건 이거야. 포항기지의 상륙 돌격 장갑차 정비 현황. 자네 보고서에는 모든 점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침수 방지용 가스켓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더군. 이는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야. 스크린에는 상륙장갑차에 손상된 가스켓을 찍은 사진과 함께 정비사가 직접 작성한 긴급 수리 필요 보고서 사본이 나타났다. 사진 속 가스켓은 낡고 갈라져 있었으며 언제라도 물이 스며들어 장갑차를 침수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김포 해병대 항공단에서 제출된 상륙 기동 헬기 역시 기체 결함 문제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자네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어. 장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서연이 언급하는 모든 것들이 정확한 현실이었고 그의 보고서는 단 한 줄도 빠짐없이 거짓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이 강서연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꼼꼼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완벽한 거짓말은 진실의 무게 앞에서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강서연은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장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자네는 단순히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이 모든 거짓말의 뒤에 해병대원들의 안전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했다는 사실이지. 강서연이 손을 흔들자 스크린의 내용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장민준의 관사수리에 사용된 8천만 원의 출처를 보여주는 장부 사본과 은행거래 내역서가 나타났다. 그 돈이 각 기지의 안전관리 예산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려진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장부 하단에는 장민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당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안전 예산을 개인 용도로 쓰다니 이는 해병대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였다. 장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의 허리는 굽었고 고개는 들 수 없었다. 그의 군 생활과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당은 이제 더 이상 술렁거리지 않았다. 모든 이들은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린 장민준 준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의 서명이 찍힌 장부 사본이 떠있는 스크린을 공허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한때 해병대의 엘리트이자 미래의 별이라 불렸던 그의 모습은 한낱 초라한 범죄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회의로 산산조각 나아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서연 사령관은 그런 장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강당에 울려 퍼졌다. 장민준 준장, 자네는 단순히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야.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으며 수만 명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이는 해병대원들을 받아와 땅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최악의 배신 행위다. 장민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귀에는 강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동료와 부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강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강당 안의 모든 지휘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박서준 대령에게 향했다. 박서준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자신의 양심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서명했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박서준 대령,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연의 부름에 박서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동료 장교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상 위에 강서연 사령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진실을 말해라. 박서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장민준 준장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강당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박서준은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죄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단상 위로 올라선 그는 강서연을 마주보고 섰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강서연의 눈빛은 그에게서 도망칠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 대령! 강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자네는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으로서 군인의 명예를 걸고 저 보고서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서준 대령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미래,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 사이에서 처절한 갈등을 벌였다. 장민준은 그를 향해 눈을 흘겼다. 입을 다물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박서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은 이미 파열되어 있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말하고 죄를 갚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보고서는 전부 거짓입니다. 준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현장의 해병대원들과 정비사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장민준 준장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서준의 고백은 장민준의 모든 거짓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했다. 장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군 생활과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패배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비통함,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박서준 대령의 울부짖는 고백이 강당에 메아리치며 잦아들었다. 그의 마지막 절규는 장민준 준장의 완벽한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민준은 단상 위에 초라하게 주저앉아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깊은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강당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 어떤 지휘관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칭송했던 영궁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주먹을 쥐었고 어떤 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를 부러워하고 따랐던 이들은 이제 그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서연 사령관은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장민준의 몰락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가 아닌 부패한 조직의 종양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장민준의 모든 권위를 압도했다. 장민준 준장,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팔고 해병대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웠다. 자네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해병대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다.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자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강서연은 주저없이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장민준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공허했다. 지난 몇십 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다. 강서연이 손을 들자 강당 뒷문이 열리고 군사 경찰관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군복은 검은색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채 오직 임무에 충실했다. 장민준 준장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쉰소리만 겨우 흘러나왔다. 장민준 준장, 군사경찰 소환에 응해 주십시오. 군사경찰관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위험도 없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남자에 불과했다. 군사경찰관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강당의 정막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장민준의 군생활과 명예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그가 군사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강당을 나갈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서연 사령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강서연을 향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그녀의 시선은 장민준이 아니라 강당에 모인 다른 지휘관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미래의 해병대를 향해 있었다. 장민준은 결국 군사경찰관들에게 이끌려 강당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가 걸어 나가는 뒷모습은 평소의 당당함과는 달리 굽고 초라했다. 그를 보며 어떤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 영웅이라 불렸던 한 인간의 몰락은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울뿐이었다. 강서연 사령관은 단상 위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장민준의 추락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대신 해병대가 다시금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박서준 대령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잘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서준은 감격에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다. 그의 고백이 그의 양심을 구원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장민준의 오만함과 거짓말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과 투명성이 들어섰다. 모든 지휘관들은 비로소 강서연 사령관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장민준을 처벌하기 위해 이 회의를 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병대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지휘관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 무대를 만든 것이었다. 이제 해병대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사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강당문을 나서는 장민준 준장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친 듯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강서연 사령관의 차가운 목소리와 박서준 대령의 울부짖는 고백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거짓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에게 세상은 권력과 야망의 놀이터였지만 이제 그는 그 놀이터에서 쫓겨나는 초라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동료들을 압박하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했다. 그는 박서준 대령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면서도 그를 향해 차갑게 서명을 강요했다.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 와서야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결국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실을 고백한 박서준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늦은 것이었다. 그가 건물 밖으로 이끌려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하늘 아래에서 그는 해병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별이라고 불렸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별은 땅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가 군사경찰차에 오르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해병대 사령부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그의 영광의 전장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몰락을 상징하는 무덤이 되어버렸다. 장민준이 떠난 후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지휘관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강서연 사령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차가운 단호함이 아닌
깊은 사려 깊음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장민준 준장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가혹한 교훈입니다. 해병대의 첫 번째 임무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부하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서연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은 모든 지휘관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박혔다. 그들은 장민준의 몰락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강서연의 연설을 통해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 아래 있는 모든 해병대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높은 계급과 권력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하들을 위하고 보호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강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연설을 이어갔다. 우리의 명예는 전장에서 적을 무찌르는 용기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고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는 용기에서도 비롯됩니다. 박서준 대령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해병대의 진정한 명예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박수는 장민준에 대한 비난이나 강서연에 대한 찬사가 아닌 진실과 정의, 그리고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은 것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박수였다. 박서준 대령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그의 마음은 고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와 해병대 전체를 구원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지휘관들은 서로 굳게 악수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강당을 떠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 대신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다. 해병대는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을 잃었지만 그 대신에 진실과 명예를 되찾았다. 강서연 사령관은 빈 강당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해병대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해병대의 밝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장민준 준장의 체포와 강서연 사령관의 연설 이후 해병대 전체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장민준이 떠난 자리는 권력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잔해와 함께 깨끗이 비워졌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권위는 단 한 번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의 이름은 이제 해병대 내부에서 부패와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남은 인생은 좁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짓밟았던 명예와 양심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한때 그의 야망의 출발점이었던 화려한 군복은 이제 초라한 수의로 바뀌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등을 돌렸다. 강서연 사령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명령으로 해병대 전부대 안전관리 재점검 및 보고서 투명화를 지시했다. 그녀는 장민준의 비리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해병대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녀는 모든 지휘관들에게 거짓을 숨기지 말고 현실을 솔직하게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보고하면 처벌 대신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거짓이 발견되면 그 책임은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메시지는 해병대 전체에 진정한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박서준 대령은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군 복무와 명예를 잃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강서연 사령관은 그에게 다른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해병대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TFT 팀장을 맡겼다. 박 대령, 자네가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이제 그 용기를 해병대의 미래를 위해 써주게. 자네는 가장 가까이에서 장민준의 거짓말을 목격한 사람이니 그 누구보다 진실의 가치를 잘 알 거야. 강서연의 말에 박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해병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낡은 장비들을 교체하고 정비 체계를 개선하며 해병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다른 현장 지휘관들도 강서연의 방침에 따라 솔직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숨겨왔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았다. 울릉도 기지에는 새 야간 투시경이 지급되었고 포항의 상륙돌격 장갑차들은 완전히 수리되었다. 김포 항공단의 헬기들도 정밀 정비를 마치고 다시 하늘을 날았다.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지휘부의 모습에 감동했다. 몇 달 후 해병대 사령부 대강당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장민준의 이름이 아닌 각 기지에서 올라온 솔직한 현황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그 보고서들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지휘관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강서연 사령관은 박서준 대령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해병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알았다. 한 명의 지휘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강서연은 푸른 하늘 아래에서 훈련하는 해병대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임무는 너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너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와 부하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해병대는 장민준의 거짓을 파헤치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